프레맨이라고 사막 인간들이 있어요. 최고의 인사가 침을 뱉는 거야. 하고. 그리고 태도라는 게 있는데 예의 있게 태 이렇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태 하면 누가 봐도 그치. 스포 감상해. 하코넨 대표와 함께하는. 오늘 기사 났던데 2 제작 확정됐다고? 근데 그거 확정 안 났으면 그냥 그렇게 똥 들 닦은 거 같이 해서 그냥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난 영화들도 있어. 계열받네 진짜. 거의 그냥 뭐 인질 삼아서 너 더 보고 싶어? 친구들 데리고 와서 더 봐. 우리의 모험이 이제부터 시작이야 이러고 끝나는 영화 얼마나 많은데요. 아 그걸 매드맥스가 그랬네 생각해볼까. 그러네. 자 지금부터 영화 듄 스포 감상회를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듄을 안 보셨거나 뭐 혹은 스포 당하기 싫다거나 뭐 하신 분들은 시간을 드릴 테니까 나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 생각이지만 네. 스포 돼도 될 것 같아요. 왜냐 이게 아마 주학권님이 주학권이며 쭈꼬네님이 네네. 배경이 있어요. 또 그걸 또 공부를 해오셨기 때문에 내가 또 이제 원작 소설도 좀 봤어요. 1권을. 그거는 이제 영화를 보기 전에 오히려 보면 도움이 될 정도의 내용이라 앞부분 배경 설명은 흥미로워. 들어도 좀 괜찮지 않을까. 흥미롭습니다. 나 일단은 근데 궁금한 게 있어요. 어떻게 하다 영화를 다 보시게 됐대? 극장에 가서? 하필 듄을? 경주 여행을 가가지고 네. 시간이 남는데 다리 아파서 영화를 봤어요. 경주에서 봤어요? 길면 오히려 좋아. 길면 오히려 좋아. 그래서 그 평이 좋았잖아요, 제가. 러닝타임만 본 거야? 그 극장에서? 사실 그거밖에 안 했어. 그 시간대. 제일 기냐? 그 시간대. 왜냐면 그 극장이 그렇게 크지가 않아서. 근데 기니까 오히려 좋아. 그런 상황에서 봐서 영화 평이 더 좋았을 수도 있어요. 제가. 약간 좀 도피의 느낌으로 봐서 예. 되게 제가 호평을 했습니다. 천국이구나 여기가. 사막인 줄 알았는데 천국이야. 소영이도 재밌게 봤어. 그래서 소영이가 엄마랑 같이 그걸 봤어요. 듄 배경 설명을 하는 유튜브 그걸 찾아보고. 야 그것까지 봤어? 네. 이야. 영화 들어가기 앞서서 좀 간략하게 배경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까 하는데요. 이 듄이 일단 무슨 뜻이냐면은 모래 언덕이 영어로 듄이더라고. 난 처음 알았어요. 듄이란 단어를. 나는 처음에 사구라 그래서 이게 지구가 얼스잖아요. 얼스가 이제 땅 지자에 공구자잖아. 네. 그래서 이거는 모래 행성이라서 사구인가 했는데 그게 아니고 그냥 사막에 있는 이런 모래 언덕을 듄이라고 하더라고. 네. 근데 이제 그 모래로 이루어진 행성 아라키스가 있는데 그거를 이제 그냥 듄이라고 아라키스의 별명이 듄. 칭한다. 저는 일단 듄 하면은 떠오르는 거. 네. 옛날 우리 어렸을 때 이제 듄 2라는 게 있었잖아요. 게임이. 게임. 그걸로 이제 접했는데 듄 1이 있고 듄 2가 있는데 그게 같은 게임 회사에서 나왔는데 네. 이게 유통이 같은데 개발사는 다른 거지. 근데 개발사가 다른데 1은 어드벤처 게임이고 2는 RTS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인 거예요. 스타 같은 거예요? 스타 같은 거야. 근데 게임 개발사가 다르잖아요. 근데 유통사에서 그 짱이 듄 소설을 너무 재밌게 봤어. 그래서 듄으로 한다는 거는 되게 밀어주는 상황이었어. 네네네. 그래서 웨스트우드사에서 우리도 듄으로 좀 해봐야겠다. 듄 1을 개발 중인데 아마 취소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야. 엎어지겠다. 그러면 듄 자리에 내가 들어가자. 그래서 리얼타임으로 해가지고 제시를 했어요. 우리가 듄으로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을 만들겠습니다. 오케이? 그래서 이쪽도 만들고 있었는데 듄 1이 개발이 취소가 안 됐어요. 그냥 가게 됐어. 그냥 끝까지 다 만들게요. 만들었어. 같은 유통사에서 듄이 2개가 만들어진 거야. 애매하네 뭔가. 그래서 넌 2 해. 그래서 웨스트우드사에서 리얼타임 시뮬레이션을 만들었는데 어답션에 진짜. 듄을 소재로 한 RTS가 서로 몰라. 취소 나왔어. 서로 교류도 없죠. 이쪽은 알고 있었어. 이게 개발하려는데 이제 취소가 될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1 나오고 2가 나왔는데 2부터 시작한 거야. 그 2로 나오고 그냥 끝났어. 웃기다. 그래서 듄 2가 지금 그 워크래프트 그거랑 느낌 되게 흡사해요. 물론 이제 인터페이스는 커맨드 앤 컨커 시리즈 제작사잖아요. 웨스트우드. 네네네. 오른쪽에 인터페이스 창이 있고 이렇게 있는 게 있는데 그 어떤 그 느낌이 워크래프트 느낌이 좀 있어. 그래서 워크래프트에 영향을 좀 많이 줬고. 저도 듄이라는 이름은 많이 들어봤어요. 게임으로. 근데 난 이게 원작이 소설이 있는지도 몰랐고 이게 영화가 사실 있는지도 몰랐는데 그쵸. 이번에 개봉하고 찾아보니까 84년도에 영화가 나왔었어. 이미 유튜브에서 1,000원 내면 볼 수 있더라고. 제목이 사구야. 그리고 그것도 봤어요? 봤어. 그것도 보았어. 묘하더라고. 또 이제 비교해 보니까 비슷한 장면도 있고 또 84년이니까 뭔가 또 감성이 다르잖아요. 그럼 빨리 끝났어요? 그것도 2시간 넘어. 2시간. 그러니까 그 우리 진행 정도보다 그냥 아예 좀 더 가. 조금 더 가. 그럼 그것도 그렇게 하다가 끝났어요? 똥 덜 닦고? 어. 미쳐버리겠네.
사실은 이제 듄 2라고 그래서 둠2 짝퉁인 줄 알았어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게임 둠2가 워낙 유명하니까 명작이. 근데 이게 알고 보니까 65년도에 나온 소설이더라고요. 그리고 그 양반이 이걸로 뭐 상도 많이 받고 뭐 SF 소설 뭐 베스트 꼽아라 하면 꼭 들어가는데 베스트 5에는 꼭 들어간대 이게. 우리는 몰랐던 거야. 우리는 몰랐던 거야. 서양권에서는 이미 전설적인 작품이었던 거야. 그렇지. 당연히 옛날에 영화도 되고 지금 다시 영화가 된 건데 이 세계관이 엄청 방대하더라고요. 사실 영화 자체 플롯은 엄청 간단해. 그냥 무협지야. 멸문당한 어떤 가문의 유일한 생존자가 기공자가. 기현을 만나서 존나 수련해가지고 복수를 한다. 그게 끝이야. 그냥 완전 그냥 무협지잖아. 맞아. 근데 그 자잘한 설정이나 이런 게 많아가지고 그 덕후들을 자극하는 게 좀 있더라고. 팔 요소가 있어. 그게 원작 소설이 6부작인가까지 나왔을 거예요. 그게 6부가 나오고 이제 돌아가신 다음에 그 아들이 이어서 썼어요. 근데 아들이 쓴 거는 평이 되게 안 좋대. 그래서 그 아버지가 쓴 그 원작만 마치 그 건담 우주세기처럼 이것만 건담이다. 이것만 듄이다 하는 그런 원리주의자들도 있고. 짭듄이에요 그러면? 그렇죠. 뭐 그렇죠. 아들 거는 인정 안 해준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게 세계관이 어떻게 되냐면은 1부를 기준으로 했을 때 이 영화 지금부터 26,000년 후야. 특이점 한 100번 얻겠다. 아 그렇죠. 특이점이 되게 많이 나와요. 그 지구가 있었어. 네. 지구에서 이제 성간 여행이 되고 우주로 이제 진출하고 서기 3,000년쯤 됐을 때 다 네. 우주로 나가요. 네. 인류가 다 우주로 나가고 지구는 소행성이 충돌해서 없어져. 다 아니 못 살게 돼. 그래서 이미 그때는 이제 우주의 제국들이 한 1,000개, 10,000개 막 이렇게 막 완전 이제 우주로 이제 뻗어 나간 상황인데 문제가 뭐냐면은 제국끼리 통신이 안 돼. 실시간으로. 너무 멀어서. 그래가지고 이제 서로 문명의 교류가 없어요. 그러니까 10,000개의 제국이 생기고 각자의 어떤 문명이 생긴 거야. 막 1,000개, 10,000개 막 그렇게 돼 있는 상태인 거예요. 그때 어떤 천재가 등장한다. 그게 누구냐? 홀츠넨 박사. 그 양반이 자기랑 자기 몸통이랑 AI랑 막 결합을 해가지고 우주를 떠돌면서 혼자 독자 연구를 합니다. 이 우주의 이 진리에 대해서. 그러고 나서 간간히 인간한테 돌아와서 자기가 연구한 걸 알려줘. 그 연구 결과를. 그때 알려준 것 중 제일 중요한 게 실시간 성간 통신. 교류가 가능해지게 만든 거야. 근데 그게 어떻게 되겠어요? 행복해요. 아니요. 2,500년 동안 전쟁이 벌어져. 왔다 갔다 할 수 있으니까 서로를. 이 새끼 족밥이네. 먹어야겠다. 그렇게 돼가지고 2,500년 동안 전쟁이 벌어져. 그래서 하나로 통일이 돼 제국이 결국에는. 되게 중국 그 삼국지 같아요. 진짜 막 진시황 춘추 전국 시대였는데 진시황이 이제 탄생한 거야. 시간이 또 엄청 흘러. 기술이 비약적으로 발전하고 너무 발전해. 이제 막 특이점도 몇 번 왔을 거 아니야. 기계, 인공지능 막 이런 것들에 의해서 이제 막 번영을 하고 있는데 어떤 움직임이 생겨. 황건당처럼 무브먼트가 하나 생긴다. 인간은 기계의 노예가 되어서는 안 된다. 기계에 이렇게 의존해서는 안 된다. 이미 몇만 년 동안 했는데 너무 하고 아예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인간성을 되게 무시해. 오히려 AI를 신봉하고. 제 생각은 그래요. AI를 신봉하는 게 경계할 시점은 이미 한 2,300년쯤에 이미 경계를 해야 되지 않을까? 왜 만 몇 년을 이미 해놓고 지제서야 경계한다는 게 왜 어떤 타이밍인지. 그게 뭐냐면은 여기서 이제 그 씨앗을 뿌린 게 어떤 단체가 있어요. 또 어둠의 단체가 있어. 베네 게세리트, 뭐 제서리트라고 발음하는 데도 있고 여기 게서리트라고 할게요. 약간 마녀단 같은 존재들인데 굉장히 종교적이에요. 그리고 얘네들은 어떤 인간성 이런 걸 굉장히 신봉하고 인류의 구원자가 나타날 것이고 그래가지고 걔네가 옛날부터 그런 어떤 전 우주에다가 그 종교 지도자들을 이렇게 뿌려가지고 그 운동을 약간 좀 뒤에서 약간 좀 이렇게 부추겨가지고 유대교 뭐 같은 거. 뭐 하여튼 뭐 약간 메시아가 밀교처럼 막 그런 단체가 있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해서 범우주적으로 어떤 운동이 일어나냐면 러다이트 운동처럼 기계 다 부셔. AI 다 부셔. 우리는 지배당하지 않는다. 기계.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버트레리안 지하드가 일어나요. 몇천 년 동안. AI랑 기계를 다 없애버려. 중세로 돌아가는 거야. 기계가 가만히 있어요? 이겨요. 어쨌든 인간이. 그 홀츠만 박사 있잖아요. 아까 전에. 전달해주고 성운 그 아저씨. 성관 그분도 그때 파괴당해. 왜냐면 기계랑 결합된 상태라 가지고. 은혜도 모르고. 야 기계는 다 부시겠습니다. 지금부터. 우리 인간 너무 기계한테 지배당할까 두려워. 그래서 나 기계 부시겠어요. 그래서 막 부셔. 신나. 너 기계 이거 기계야? 부셔. 이거 기계야 부셨는데 반인 반 기계. 헐치만 박사 부실게요. 근데 잠깐만요. 저는 이쪽은 인간입니다. 부시지 마세요. 그래. 이쪽은 기계잖아.
그러면은 이렇게 하면서 아수라백제처럼. 어 살살 떼주세요. 근데 살살, 떼다가 살살 떼보겠습니다. 찍 했는데 죽은 거지. 그렇죠. 안타깝게도 운명을 달리한 거지. 그래가지고 지하드가 일어나가지고 그런 기계 문명이 다 파괴되고 왜 26,000년인데 원시적으로 칼싸움을 하냐면 기술이 없어요. 아다 네, 거야. 네. 진짜 좀 약간 초한지 베꼈는데 분석행유 진시황이 통일하고. 약간 이제 통일됐으니까 이제 의미 없으니까 다 기술 말살, 분석행유하고 기술 없어지고 소실되고. 그러니까 총이 없다는 거는 이제 폴치만 박사의 또 발명품 중에 방어막이 있어. 하는 거 있지. 그러면 여기 영화에서는 이렇게 파란색 이렇게 웨이브가 막 생겨요. 그러면은 빠른 투사체, 빠른 공격 다 막혀. 안 들어와. 근데 천천히 쑤시면은 들어가. 그래서 이 검술이 되게 특이해요. 거기서 항상 얘기하는 게 방어는 빠르게 공격은 천천히. 그러니까 방어는 갖다 대. 빨리 해야 돼. 갖다 대. 갖다 대면은 막혀. 근데 내가 찌를 때는 천천히 찔러야 들어가. 그래서 검술이 좀 약간 특이해. 그리고 16,000년이 이제 그렇게 지나고 AD, BC처럼 애프터 길드, 비포 길드로 나뉘어. 우주 길드가 생깁니다. 우주 항행 길드. 그 길드가 생기면서 원년이 돼요, 그게. 거기서 이제 만년이 지난 시점이 이 듄 1의 시점인데 얘네는 이제 성간 여행을 모두 총괄해요. 모든 성간 여행을 총괄하는데 그 성간 여행에는 스파이스라는 그게 필요해. 스파이스. 여기서 아주 중요하게 나오는 어떤 물질인데 그 왜 필요하냐면은 성간 여행을 하면은 정확하게 항로를 봐야 되잖아. 근데 컴퓨터가 없잖아. 지네들 다 부셔가지고. 그래가지고 이때는 이제 그 항로를 어떻게 계산하냐면 인간 컴퓨터를 만들어. 사람을 고도로 훈련시키고 뭘 이상한 걸 매겨가지고 머리를 컴퓨터처럼 빨리 돌리게 만든 거야. 컴퓨터가 없으니까 어떻게든 컴퓨터를 만들어냈네. 그렇지. 인간 컴퓨터야. 그래서 걔네가 항해사가 이제 한 명씩 꼭 타야 되는데 이 아무리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성간 여행 실패율이 20%가 넘어. 죽을 수 단체 20%가 넘는 배도 뽀개지고 다 죽는다는 얘기야. 그 인간 컴퓨터들이 이제 항로를 잘 계산하게 하려면은 그 스파이스가 필요한 거야. 그걸 먹으면은 예지력 상승 돼가지고 항로를 똑바로 보는 거야. 얘가. 그 스파이스가 인간의 수명도 늘어나는 효과가 있고 그리고 예지력도 상승이 되고 그래서 엄청 비싸. 말도 안 되게 이제 비싼데 이 우주 항행 길드의 대부분의 그 지출은 스파이스 구입이야. 스파이스를 확보하는 게 제일 중요해. 스파이스 먹고 컴퓨터 인간 컴퓨터가 계산해서 가면은 성공률 100%야? 뭐 하여튼 비약적으로 상승하나 봐요. 그래서 얘네의 모토가 뭐냐면은 스파이스 must flow라고 스파이스는 흘러야 된다. 그러니까 스파이스가 잘 유통이 돼야 되는 게 제일 중요해. 이 우주 길드는 우주에서 제일 중요한 일이야 이게. 근데 그 스파이스라는 물질이 이 전 우주에서 단 하나의 행성에만 있어. 단 하나의 행성에서만 나와. 마치 유전이 하나만 있는 거랑 똑같아 지구상에. 그게 어디냐면은 아라키스라는 행성이에요. 그 아라키스가 그 사막 행성이야. 그리고 그 아라키스의 별명이 듄이야. 거기서만 나와. 그렇죠. 자, 그 이제 아라키스라는 행성은 지난 40년 동안 하코넨 가문이 채굴을 하고 있었습니다. 민머리단. 그렇죠. 네. 하코넨 가문은 다 민머리예요. 민머리단. 80년인가? 하여튼 몇십 년 동안 하코넨 가문이 채굴을 하고 있었어요. 이때는 이제 약간 봉건제 같은 형식이어서 여러 가문들이 자기 영지를 이제 행성이겠죠? 다스리고 있는 형태야. 근데 이 하코넨이 이 아라키스를 다스리고 있고 원래 자기 별은 또 따로 있어요. 무슨 이상한 이름인데 무슨 프라임인가? 하여튼 굉장히 황폐한 행성이 하나 있고 본성이 있고 되게 뭔가 약간 그 느낌이야. 반지하장에 막 사우론 부하들 사는 데 같은 데 있잖아. 개 같은 막 그런 데 있잖아요. 나 알겠다. 시꺼멓고 막. 거기 정리하기 싫어서 이제 글로 왔구나. 맞아. 오염물질이 진짜 많은 행성이라고 돼 있어. 어떻게 알았어? 그리고 하코넨의 원수 집안이 있어. 아트레이데스 가문. 상대적으로 좀 멀쩡해. 별도 좋아. 지구 같아. 바다도 있고 막 수풀도 있고. 주인공 가문이죠? 주인공 가문이죠. 명예를 중시하고. 그리고 이게 65년이라는 걸 감안해야 돼. 냉전 시대잖아요. 하코넨 남작 이름이 블라디미르야.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네, 누가 봐도 악역으로 설정해놨어. 아트레이데스가 세력이 커지고 평판이 이제 높아지고 영향력이 커지니까 이 제국 황제가 저 새끼들 안 되겠다. 너무 커진다. 해가지고 밟아줘야겠다 해서 계략을 꾸밉니다. 하코넨하고 이제 결탁을 해가지고 야 아트레이데스 니네가 이제 아라키스에서 채굴해라. 채굴권을 줘. 니네가 이제 아라키스를 좀 저기 해라. 채굴권을 줘. 채굴권을 줘. 그러면 하코넨은 어떻게 해요? 이미 캐고 있는데. 하코넨은 이제 철수. 너 가 이래요?
그렇죠, 그렇죠. 그럼 하코넨이 예 하고 가요? 아니죠. 그 원작 소설에서는 막 암살단들을 막 남겨놔요. 막 괴롭히려고. 그래서 영화의 시작이 그 황제의 명을 받는 아트레이데스 가문의 어떤 장면으로 시작을 하죠. 큰 비행선에서 이렇게 흑인 그 사신이 와가지고 이제 아트레이데스한테 이제 그 아라키스의 운영을 맡길 것인데 수락하겠느냐? 네. 사실 뭐 이거는 그냥 뭐 명령이지 사실. 그러니까 형식적인 거지. 그렇죠. 그 가문의 이제 공작이 우리 가문은 그것을 수락하겠다. 그래서 막 구호를 외쳐. 주세요! 그러니까 그거 하면 이거야. 와서 황제의 사신이 와서 아라키스 행성의 채굴권을 받으시겠습니까? 근데 누가 봐도 함정인 거 알아. 그쵸, 찝찝하자. 찝찝하죠. 근데 뭐 이렇게 된 거야. 그렇죠. 그리고 그런 느낌이야 사실. 그 사신이 올 때 옆에 이제 장군들이 서 있잖아요. 예. 그중에 이제 거니 할렉이라고 그 아들의 어떤 검투 스승이자 예. 뭐 그런 어떤 부관이 있어. 웃어 거니야. 딱 이러는 거야. 아, 사신이 올 때 그렇지. 똥 씹은 표정이니까. 그러니까 똥 씹은 표정으로 웃고 있습니다. 먹고 이래. 있습니다. 이래 맞아. 근데 이 거니 할렉하고 던칸이라는 장군이 있어요. 두 장군. 두 장군이 있는데 안녕 무추죠. 그렇죠. 알량 문추인데 이 두 분은 가족들이 모두 하코넨에게 살해당했어. 그러니까 완전히 아트레이데스 가문하고 하코넨은 원수야. 예. 그리고 측근들은 전부 하코넨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받은 사람들이야. 일부러 난 그렇게 한 것 같아. 그러고 와서 이제 아라키스로 이제 이주를 가게 돼요. 가족이랑 전체가. 아라키스를 다스리려면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대함대가 이제 이동을 해서 딱 도착을 하니까 이제 거기 완전 사막 행성이고 약간 디아블로 액트 2의 루트 골레인 같은 데가 있어. 약간 수도 맞아. 같은 데가. 그래서 거기에 어떤 저택을 이제 자기 궁전으로 쓰게 돼요. 아예 다 이주해요? 본성을 비우고 그냥 그렇죠. 본성을 비우고 그 수뇌부가 다 가는 거야. 수도를 이전한 거예요? 그렇죠. 천도를 한 거죠. 왜냐면 거기 다스려야 되니까. 거기 살기 안 좋은데 살기 좋은데 수도를 하고 거기는 그냥 그것만 하면 되지 않나? 아니 완전 커맨드를 띄우더라고. 그래서 커맨드 띄워서 이제 간 거지. 근데 그 전에 말이죠. 그 전에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주하기 전에 아주 이상한 일이 일어나요. 그 공작의 아들이 폴이라는 주인공이 있는데 어떤 애냐면은 엄마가 그 베헤 게세리트 멤버야. 그리고 그 공작의 첩이에요. 부인자는 비워놨어. 왜냐면 자기가 이제 정략 결혼이나 어떤 정치적으로 결혼을 해야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비워놨어. 그래서 비워놨어. 슬롯을 비워놨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근데 이제 베 게세리트라는 그 마녀단의 일원인데 그냥 편의상 마녀단이라고 하겠습니다. 되게 그런 느낌이니까. 이 마녀단의 궁극적인 목적은 뭐냐면은 여러 그 교배를 계속 좋은 유전자를 받아가지고 궁극적으로 퀴사츠 헤더락이라는 어떤 선지자를 낳는 거야. 그 집단이 그거구나. 콩 아저씨. 그러니까 맨델. 맨델이야. 맨델 콩 교배하는 거 같이. 맨델의 유전 그래서 유전 법칙. 그 퀴사츠 헤더락이 약간 선지자, 약간 막 뭐 예수 막 이런 느낌으로 거기서 나와요. 그래서 뭐 뭔가 어떤 인류를 영원한 어떤 번영의 길로 이끌어줄 지도자를 낳는 게 목적인데, 근데 그게 아무나 낳을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마녀단은 자기 능력으로 아들 딸을 선택할 수가 있어. 근데 그 예지력이나 이런 능력은 딸한테만 발현이 돼요. 그래서 딸만 계속 낳아. 그리고 이때다 싶을 때 아들을 딱 낳는데 아들만 퀴사츠 헤더락이 될 수 있어. 예언에 의하면? 그렇죠. 이것도 65년인 걸 감안해야 돼요. 근데 그런 마녀가 많았나 봐. 내 아들이 혹시 하면서 낳는 거지. 딸 낳아야 되는데. 근데 그런 애들은 시험을 받아요. 곰 잡아 시험이라고. 곰을 잡아? 아니 곰 잡아가 그냥 용어야. 영화에 나온 거야. 그래서 무슨 상자 같은데 손을 넣고 고통받기. 버텨야 돼. 거기서 통과를 못해서 다 죽고 독침에 찔려서 죽고 허접이네 하고 죽이고. 허접이면 죽여요. 너는 퀴사츠 헤더락 아님 하고 죽여. 근데 이 폴의 엄마도 아들을 낳아버린 거야. 원래 딸을 낳아야 되는데 자기 그 순서가 다 그 정해져 있거든요. 베네 게세리트는 너 이번에 딸 낳아 이렇게 모든 게 그 족보대로 가야 돼. 딸을 낳아야 하는 그 순서였어. 근데 아들 낳아버린 그 능력이 있구나. 그래서 나는 아들을 그냥 낳아버린 줄 알았어. 그래서 잃을까봐. 그거에 대한 신경전이 좀 나와요. 그 선생님 교모님이 이제 밤에 와. 그래가지고 너 내가 딸 낳으라고 했는데 왜 네 맘대로 아들 낳았냐? 넌 나의 최고의 제자였는데 실망이다. 막 그런 얘기도 해요. 그래서 네 아들은 어쨌든 시험을 받아야 된다 하고 부들부들해 막. 거의 웬만 99% 죽거든. 그렇지. 그래서 시험을 하는데 무슨 상자 같은 데다가 오른손을 집어넣으래. 그리고 반대쪽에는 독침을 이렇게 목에다 겨누고 있어. 그래서 너 이거 버티면은 살고 손 빼면은 바로 독침 들어간다. 근데 이 박스에 넣으면 여기에 엄청난 고통이 가해질 거라고 말을 해. 페인이라고 그래요. 그냥 What's in the box 하니까 페인 그냥. 근데 페인이 되는 거지. 그게 84년도 영화에서는 특수효과로 나와. 손이 그냥 불이 타는 게 나와.
손이 불이 타서 막 뼈가 보이는 그 특수 옛날 그 아날로그 특수 효과가 막 나와. 근데 사실 그거는 이제 그냥 신경을 조작해서 그렇게 느껴지기만 하는 거고 실제 타지는 않는 건데 얘가 버텨. 그래서 그 마녀 그 수장이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봐라. 이 새끼 모르겠는데 이 새끼 가능성 있는데? 이 새끼 포텐 있는데 하고 가요. 뭐 밖에서 그 엄마는 괴로워합니다. 죽을지도 모르니까 괴로워하는데 이제 살아났어. 죽을 수도 있어. 그쵸, 살았어. 이제 그런 일이 있고 나서 이제 며칠 후에 전체가 다 아라키스로 건너간다. 여기가 도입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아트레 뭐 그 가문 네. 뭐죠? 아트레이데스 가문이 꿈의 행성 아라키스로 이주를 그쵸. 하고 거기서 이제 막대한 진짜 진귀한 보물 스파이스를 이제 드디어 채굴권을 얻어서 얻기로 했고 네. 그리고 거기 이제 원주민들 프레멘을 프레멘. 원래 이제 전에 있었던 하코넨 가문은 굉장히 탄압을 했는데 그렇죠. 이쪽은 이제 명예를 아는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인도적으로 노비로 쓰겠다. 인도적 노비 그걸 해요. 그러니까 자기가 항상 우월하게 깔아보는 건 마찬가지야. 어떤 가문이든지 이 원주민들을 어떻게 그렇죠. 바로 시선 자체는 똑같은데 그렇죠. 대하는 것만 살짝 다를 뿐이야. 표현 방법만. 그렇죠. 그래서 너를 인도적으로 부려주겠다. 그렇죠. 그래서 동맹 체결을 좀 약간 권해요. 그렇죠. 프레멘이라고 사막 인간들이 있어요. 사막에 사는 그 작가님이 베두인족을 모티브로 만들었대. 실제 사막 종족. 그래가지고 뭐 낙타를 타고 다니고 그런 것까지는 아닌데 뭐 복장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사막의 문화를 가지고 있어. 그래서 얘네들 문화는 물을 엄청나게 소중히 여겨서 최고의 인사가 침을 뱉는 거야. 하고 내 몸에 안에 있는 물을 내주다니 이거 최고의 존경의 표시야. 나 그 부분 보면서 깜짝 놀랐어요. 프레멘 부족장 한 명 와가지고 인사하잖아요. 예. 얘를 갖춰. 그게 항상 그 문추가. 네, 그렇죠. 문추가 굉장히 까탈스럽거든. 그렇죠. 약간 장비 포지션이잖아. 네. 막 자꾸 그 예의를 갖추려고 하는데 네. 퇴 뱉어. 그러니까 스릉 그러니까 넣어두라고. 그게 이 지역에서는 그치. 인사다. 좀 약간 공부했어요. 이게 그 건이 덩카는 여기 와서 미리 와서 선행학습을 했거든. 선행학습 했어. 가만히 있어 이 인사라고. 그래서 자기도 뱉어. 그리고 눈물을 흘리는 문화가 없어요. 그 이해를 못해. 어떻게 저 몸 안에 있는 즙을 짤 수가 있지 하면서. 아깝게. 근데 난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야. 왜요? 너무 소중한 이거를 주는 게 네. 주는 게 아니고 버리는 거잖아. 그러니까 이게 인사로 너무 별로야. 그리고 태도라는 게 있는데 예의 있게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 퇴 하면 누가 봐도. 그렇지. 약간 이렇게 쭉 늘어뜨리면 좋았을 텐데 그죠? 그러니까 서로 문화의 차이가 있다라는 걸 창작자가 좀 표현하려고 한 것 같은데 누가 봐도 되게 열받게 해놓고 사실 그게 이쪽 세계에서는 예의 바른 행동입니다. 이런 그 부분이 난 너무 열받았어. 그렇죠. 대놓고 막 무시하듯이 표정도 안 좋아. 어느 종족이 찌푸리고 이렇게 하는 게 예의야. 뱉는 건 뱉더라도 이렇게 뱉던가 뭐 이렇게 뱉던가 그렇죠. 아니면 이렇게 차렷 자세를 뱉던가 뭐 이렇게 해야지. 그렇죠. 아무튼 여기서 이제 스파이스를 캘려면은 그 프레멘하고는 어쨌든 간에 부딪힐 수밖에 없고 이제 잘 지내보자 그런 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여기서 이제 빠질 수 없는 어떤 설정이 있죠. 모래벌레 할루든가 하여튼 뭐 이름이 뭐죠? 샌드웜이 있어. 엄청 큰 모래벌레가 사막을 계속 기어다니고 있어요. 모래벌레들이. 근데 걔네가 탈피를 하면서 스파이스를 만들어. 걔네가 있어야 돼. 걔네 그래서 메이커라고 불러 걔네를. 걔네가 성장하면서 나오는 부산물이 스파이스야. 걔네 죽이면 안 돼. 걔네 죽일 수가 없어. 채굴하는 법도 너무 간단해. 고래가 크릴새우 먹듯이 모래를 계속 빨아들여서 스파이스만 걸리고 모래는 뒤로 빼는 진짜 간단한 채굴 방식이야. 근데 이 모래벌레 때문에 채굴이 졸라 힘들어. 이 모래벌레는 일정한 진동에만 반응을 해. 웅웅웅웅웅 일정한 소리가 나면은 무지성으로 막 달려와. 먹으려고. 근데 이제 엔진 소리나 채굴기 소리가 일정하잖아. 그러면은 채굴 시작하면은 어디선가 모래벌레들이 이제 오는 거야. 그러면은 수송기가 딱 들어줘. 맞아. 딱 들어줘 직전에. 그런 방식으로 졸라 빡세게 채굴을 하고 있는데 이제 그 공작이 이제 여기 왔잖아. 나 채굴하는 거 한번 봐야겠다. 그걸 뭐 직접 보시냐고 귀한 몸이. 직접 한다고. 난 직접 본다고. 나 아트레이데스야 하면서 나는 하코넨하고 달라 이러면서 이제 가서 이제 헬리콥터 같은 거 타고 보고 있어. 행동하는 리더. 아들도 데려가. 그래서 야 사막 처음 보잖아. 그러니까 막 모래벌레 막 보고 마침 하나 오고 있어. 저럴 때 어떻게 하죠? 그러니까 저럴 때는 수송기가 들어줍니다. 하는데 원작에서는 수송기가 하코넨 첩자한테 먹혀가지고 안 와. 아예 안 와. 하코넨이 남겨놓고 간 첩자가 수송기를 탈취해 가가지고 순순히 안 갔구나.
안 와. 근데 이번 영화에서는 들어 올리는 리프트가 고장이 나 하나. 퓨 삑사리가 나서 못 들어. 그 하코넨이 부셨을 수도 있겠네. 안 나왔지만. 안 나왔지만 그럴 수도 있죠. 그렇게 뭐 이렇게 풀어놨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공작이 그럼 저기 있는 승무원들 어떻게 되냐고. 자기가 그쵸, 직접 내려가서 구하겠다고. 저거 스파이스 저거 안 돼요. 너무 아까운데 막 이러니까 그깟 스파이스가 뭐냐고. 사람이 먼저다. 유비같이 진짜 유비같이 해 거기서. 약간 아두 던지듯이. 그깟 스파이스가 뭐냐고 내가 직접 구하러 간다고 해서 자기가 내려가서 다 구해 진짜. 그래서 되게 멋있게 나와. 로얄 블러드가 직접 내려가서 위험을 감수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에서 저 군주는 선군이다 이런 느낌을 이렇게 주는 거죠. 그래서 거기 있는 원주민들도 약간 좀 다르네. 나 저 사람 괜찮다. 약간 이런 이제. 그리고 아들한테 이렇게 타이르는 것도 자신이 없어요. 나는 뭐 과연 아버지의 이걸 할 수 있을까요? 근데 나도 그랬어. 뭐 리더는 뭐 선택받는 거야. 그렇죠, 뭐 그렇죠. 네가 뭐 해가지고 뭐 할 필요 없어. 이게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서 하면 너도 이제 잘 나처럼 할 수 있을 거야. 하면서 막 이게 되게 부드럽게 힘을 주는 느낌이. 네네. 이 사람이 굉장히 그 커뮤니케이션에 긍정적인 커뮤니케이션 그렇죠. 달인이구나. 그렇죠. 완전 이제 하코넨하고 대비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계속 보여줘요. 대단하죠. 근데 거기서 저는 또 걸렸어요. 어떠네요? 난 자꾸 걸려. 수송기가 와서 이렇게 해주잖아요. 나는 거를 달아놓으면 되잖아. 애초에 그 뭐 풍선같이 팍 나오게. 순간 펑 해서 올라. 그러니까 기술이. 그러게. 그러니까 어차피 이걸 실어서 올릴 거라면은 그걸 기능을 붙여주는 게 오히려 예산이 더 덜 들 텐데. 그러네. 예를 들어 똑같은 덕국 뭐 반복되는 그 규칙적인 그 진동에는 반응을 하잖아요. 네네. 가짜 반응을 심어줄 수 있잖아요. 충분히 그 전기차 충분히 소리처럼. 그런 덫도 있어요. 그런 덫이 있어요. 근데 그거는 규칙적으로 만드는 거고 네. 불규칙적인 걸 내는 거야 자기가. 네. 그 엔진 소리를? 그러니까 엔진 소리는 그대로 가고 거기를 덮어서. 그 기술이 안 돼. 지하드 때문에 없어. 그런 기술 없어. 단순한 기계만 된다 그랬어. 맞아. 네. 단순한 기계는 만들 수 있어. 얘네가 그럼 진동 소리를 계속 감지하는데 그러면 프레맨들은 어떻게 사냐? 사막에서 걷는 특이한 보호법이 있어. 아니 나 이것도 너무 무협지 같더라고. 이렇게 그래가지고 얘들은 이렇게 가잖아. 무슨 그냥 걷는 게 아니고 이거를 막 이렇게 가는데 이렇게 한 번씩 가 이렇게 쓱 가. 그러니까 모래벌레가 감지를 못하게 희한하게 걸어요. 맞아. 그리고 사막복이라는 특이한 옷을 입고 사는데 그 옷은 몸에 있는 물을 무조건 재활용하는 거야. 똥이고 오줌이고 침이고 뭐 날숨이고 최대한 짜내가지고 2주 동안 살 수 있대. 다시 집어넣어 몸에. 그래서 그거 다시 집어넣는 게 이거야. 그 사람들 옷 보면 콧구멍에 뭐 하나 꽂혀 있거든. 그게 멋이 아니야. 습기 빨아들이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는 여기다 꽂고 하나는 빨아먹는 빨대가 따로 있어요. 그거야. 호민집, 호민침, 호민젖 뭐. 그렇죠. 옛날에 디아기 시대 2에 지었던 함선 이름이 맞아요. 적용이 되네요. 아무튼 그런 상황에서 그런 성군이 이제 왔단 말이야. 근데 어느 날 밤 하코넨이 기습을 합니다. 전면적으로 함대를 동원해서. 그리고 황제의 어떤 직속 부대가 있어요. 약간 암살단 같은 강력한 군대가 있거든요. 사다우카. 약간 그 스톰트루퍼 같은 친구들이지. 걔네가 걔네를 세 부대를 황제가 빌려줘가지고 걔네가 렌탈. 아트레이데스 가문을 이제 몰살을 시켜. 근데 그거를 왜 못 알아챘냐? 배신자가 안에 있었다. 그 화타가 있었어 안에. 주치가 있었어. 유해 박사라고. 유해 박사. 근데 그 양반이 배신을 때리고 방어막 실드를 다 내립니다. 근데 왜 배신을 때릴 수밖에 없었냐면 아내가 하코넨 가문에게 잡혀서 고문을 받고 있어. 배우는 장첸입니다. 손권으로 나왔죠 삼국지에서. 여기 이제 다이아몬드가 이렇게 박혀 있잖아. 네네. 의사는 이게 수료를 하면 절대 그 위해를 가할 수가 없어. 이 사람을 살리기만 해야 돼. 이게 맹세야 약간 그. 아니 이 몸에서 거부해 아예? 못해 아예 할 수 없어 물리적으로. 그래서 안심을 한 거였는데 얘가 한 이유가 하코넨에서 개발을 했어. 거스를 수 있는 이 대전제를 거스를 수 있는. 자기 주인을 너 그건 몰랐어. 해칠 수 있는 그거를 개발을 해서 재밌다. 락을 푸는 거야. 그래서 얘가 그게 가능했던 거야. 군주를 위해를 가하는 행동을. 근데 이 배신자는 보통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아예 배신하는 사람이 있고 살짝 배신하는 사람이 있어요. 양심의 가책이 있고 이렇게 인질이 잡혀 있어서 어쩔 수 없이 배신하는 경우 있잖아. 약간 서서처럼. 어쩔 수 없잖아. 엄마가 잡혀 있는데. 약간 서서야. 진짜 서서다. 서서인데 공작이 어쨌든 죽어요. 유해한테. 그러면서 어쩔 수 없다. 너무 미안한데 어쩔 수가 없다.
미안해요. 하지만 반격할 수 있는 거 하나 주겠다고 하면서 어금니를 하나 심어줘. 가짜 어금니를. 근데 그 어금니에는 독약이 들어있어가지고 나중에 하코넨 남작이랑 같이 얘기할 기회가 생기면은 그 어금니를 딱 깨문 다음에 후 불면은 같이 동귀여진을 할 수 있다는 거야. 내가 그거 하나는 심어줄게. 내가 다른 건 못해도 하고 그거를 심어줘. 죽을 때 길동무 만들어줄게. 그렇죠. 근데 저는 그것도 이해가 안 됐어. 공격을 오잖아. 그 하코넨이 황제 사다우카 직속 부대를 받아가지고 밤에 기습을 한단 말이야. 네네. 근데 밤에 기습을 했는데 얘네도 당연히 대비가 될 거 아니에요. 군대가 왔으니까. 네네. 그러니까 이제 실드가 있는데 실드가 벗겨졌잖아요. 왜냐하면 유해 박사가 풀어놨어. 공격하기 쉽게. 그래서 엄청나게 손실을 입어요. 근데 의사가 어떻게 군대 이 실드를 혼자서 깔 수가 있는지, 군대 장군 있고 누가 있고 다 이렇게 보안 체제가 있을 텐데 이거를 그냥 의사가 와가지고 그만 까놨습니다. 이게 어떻게 되는 건지. 용산 아이맥스에서 어떤 할아버지가 그냥 전원을 불을 올린 적이 있어. 그냥 켰어 불을. 그것처럼 유해도 킬 수 있어. 끌 수 있고. 유해도 이게 뭐 특수 능력이 있는 거야? 아니 그냥 그게 의외로 그냥 장치가 있을 수 있어. 단순할 수 그럴 있다. 수 있다. 아무튼 그렇게 돼가지고 이제 막 죽어가는데 그 엄마하고 레이디 제시카 그 베네 게세리트 엄마하고 주인공 폴은 천신만고 끝에 겨우 살아나가. 탈출을 합니다. 탈출을 하고 그 와중에 어렸을 때부터 자기를 가르쳐주던 친구 같던 알량 던칸은 일당백으로 막다가 죽죠. 그 누구죠? 조조 대신 활 고슴도치 전이처럼 죽어요. 전위에 딱 진짜 전이처럼. 거기는 좀 진짜 멋있는 부분인데. 네. 혼자 그 공격당했을 때 연병 떨면서 다 죽이고 헬기 탈출해가지고 헬기 지 혼자 탈출하고 미사일 쏘는데 다 피하고 도망가고. 그 배우가 아쿠아맨 배우예요. 네, 그 덩치도 모모아. 그 진짜 덩치도 크고 듬직하게 나와. 벌크업이 됐더라고 더. 람보인 줄 알았어. 아니 살이 많이 쪘더라고. 그러다가 마지막에 그 폴하고 그 일행이 지키기 위해서 앞에서 막 칼 맞았는데도 막 연병 떨면서 막 막 몇 명 더 데려가잖아. 막 시간 끌고. 그렇죠. 그리고 그 문추는 병사들 인솔하면서 칼싸움하면서 막 돌진하잖아요. 그리고 그 다음부터 안 나오거든요. 네. 나는 거기서 쎄한 거야. 걔는 나중에 소설 보면은 뭐 자영업 같은 거 하고 있다가 다시 합류하고 뭐. 그래? 다시 또 이렇게 나와 또. 나는 얘가 쎄했던 게 너무 강경파잖아. 덩칸에 비해서. 그래서 난 문추가 학권한테 잡혀서 개조당해서 주인공을 공격하는 역할로 나올 것 같은 느낌이 쎄했던 거야. 왠지 너무 강직하니까 이걸 역으로 하면 너무 슬프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난 그런 느낌으로 혹시 심어놨나? 근데 아니네. 자, 그래서 말이죠. 그 이제 엄마하고 아들은 이제 사막을 떠돌게 되죠. 다행히 사막복이 하나 챙겨놔가지고 생존율은 약간 올라간 상태에서 이제 사막을 떠돌게 돼요. 그 박사가 주잖아. 그쵸. 그 옷을 생태학자. 생태학자가. 네. 중요한 게 그 베네 게세리트가 그 아까 말한 퀴사치 헤더락이라는 어떤 초인을 이제 생산하려고 하잖아요. 그 퀴사치 헤더락은 어떤 초인적인 어떤 예지력 이런 게 있어. 그래서 얘가 중간중간에 자꾸 미래를 봐요. 자꾸 미래의 여자친구가 보여. 파란 눈을 가진 여자애가 이렇게 사막복 같은 걸 입고 엄청 이렇게 훅가시를 잡으면서 눈 팔아가지고 치명적인 척을 계속하는 게 계속 나와. 맞아. 계속 나와. 되게 치명적인 척해. 엄청 치명적인 척이 계속 나와. 나는 그게 저주인지 축복인지 모르겠어. 내 미래의 여친을 본다? 이게 너무 재미없을 것 같은데. 아무튼 계속 보여. 거의 그 급이야. 옛날에 하두리 캠 켜놓고 그냥 신기하니까 계속 막. 근데 이제 막 이렇게 하는 느낌으로 계속 나와. 근데 이 소설의 주제가 초인을 경계하는 거야. 초인의 출몰은 인류의 재앙이다. 약간 이런 주제가 있어가지고 베 게세리트가 그 전 우주에 그 종교를 또 심어놨어요. 그 선지자에 대한 종교를. 그래서 이 프레맨들도 나올 것이다. 어떤 선지자를 기다리고 있어. 그래서 얘를 이제 그 선지자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폴을. 얘가 이 행성에 왔을 때부터. 왜냐면 예언서에 이렇게 적혀 있는 거야. 그 선지자는 다른 행성에서 온다. 그리고 사막복을 입을 때도 다들 이제 좀 어떻게 입을지 몰라서 헤매는데 얘만 혼자서 똑바로 입은 거야. 그냥 알아. 근데 그것도 예언서에 써 있어. 그는 모든 것을 뭐 원래 하던 것처럼 할 것이다.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던 거야. 그래서 딱 봐도 혹시 뭔가 이자가 막 계속 그게 나와요. 얘가 또 어떤 미래를 보냐면 자기 때문에 전 우주가 전화에 휩싸이는 전쟁의 불길에 휩싸이는 그 미래를 보면서 엄청 괴로워해. 근데 그게 정해진 미래인 거야. 왜냐하면은 만약에 내가 죽어요. 그들의 지도자가 된 상태에서 내가 죽어. 그럼 나는 진짜 예수처럼 어떤 순교자가 돼서 더 불길이 타오르게 되는 거고 내가 만약 이기면 싸움이 벌어지니까 추종자가 또 생기고
그렇게 되는 막을 수가 없어. 그 정해진 어떤 내가 죽든 살든 미래는 전쟁의 불길로 정해져 있어. 그것 때문에 엄청 괴로워해 계속. 그 정도의 미래까지 보는 그런 능력이 계속 나와 막. 약간 좀 정신병 있는 것처럼 그 배우도 약간 좀 병약 미소녀잖아요. 뭔가 파리하게 생겼잖아 얘가. 아 보는데 너무 잘생겼지 근데. 딱 보면서 난 느꼈어. 이 배우는 인기가 없을 수가 없다. 너무 이렇게 신비로운 느낌이 있어 사람이. 그 전에 미남 눈빛이나 이런 게. 그 전에 미남 계보하고는 또 달라. 약간 뭐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이런 미남하고는 또 달라. 얘는 약간 뭔가 좀 있어. 아무튼 뭔가 있음. 로얄 블라드 느낌이 확 나. 아 맞아. 귀티나. 귀티나. 머리도 까매가지고. 퇴폐미도 좀 있어. 약간 있어 또. 약간 아무튼 그렇게 사막을 헤매다가 프레맨을 만나. 그 침뱉은 그 족장을 만나. 우연히. 만나서 나도 껴달라고 그래. 알았어 껴줄게. 근데 갑자기 무리 중에 한 명이 반대. 막고라를 신청합니다. 나는 인정 못해. 나 인정 못함. 그리고 너가 왜 명령함? 네가 리더야? 네가 왜 명령함? 이러면서 막고라를 신청한다 갑자기 그래요. 여기서 결투를 하면 무조건 받아야 되고 이기면 리더가 되는 문화야. 엄마랑 이제 하죠. 엄마랑 그 결투를. 근데 엄마가 개 잘 싸워. 맞죠? 엄마가 싸우잖아. 아니 아들하고 싸우는데. 엄마는 뭐했지? 엄마는 프레맨 대빵하고 에피소드가 있어가지고 걔가 위신이 좀 많이 떨어졌어. 뭐 지가 리더인 척하는데 뭐 사실 족밥 아니야? 이런 생각이 좀 들긴 해. 맞아. 그러다 이제 아들하고 내가 맞고라 뜨겠다는 내가 맞아. 결정했으니까 그냥 가자. 그러니까 넌 뭔데 빠져 이 새끼야. 넌 다음은 내가. 너는 저 여자한테 줬잖아. 뭐 그런 느낌이야. 이게 실력에 대해서 의심을 품고 있는 상황이야. 이제 이 새끼 계속 가오잡았는데 별거 아닐지도 이런 느낌? 목소리만 깔고. 그래서 아들하고 했는데 아들이 되게 잘 싸워가지고 아들이 너무 잘 싸우더라고. 계속 봐줘. 그냥 갖고 놀아 사실. 아들이 발라요. 근데 자, 여기 담글 수 있었다잉 빼고. 하다가 여기 담글 수 있었다잉 이거 빼고. 그렇지. 근데 치명타를 안 넣어. 왜냐면은 아직 사람을 실제로 죽여본 죽이기 싫으니까. 죽여본 적이 없는 거야. 왜냐면 맨날 방어막 싸움만 했으니까 여기까지 하면 사실 끝이잖아. 실제로 넣어본 적은 없는 거야. 근데 자기가 본 예언에서 손에 피를 묻히고 있는 거를 맞아 나와요. 보는데 그게 약간 어떤 대속의 의미로 쓰인다고 하더라고. 얘가 대신 죽은 거라고. 그런 해석이 있더라고. 그래가지고 예언에서는 자기가 찔려. 근데 여기서는 지가 찔러서 죽여요. 그러면서 이제 뭔가 거듭나는 그런 장면이라고 하더라고. 참 편하네요. 남을 죽이고 대신 죽은 거. 참 자기 식대로 해석하자면 좀 너무 그래서 이제 그 모자가 프레맨에 이제 합류를 하면서 영화가 끝이 나죠. 맞아요. 이제부터 시작이다 하는 느낌으로 영상미가 되게 좋아요. 끝나는데 그러니까 이야기 자체는 엄청 간단하잖아요. 그냥 무협지 플롯이잖아. 멸문당한 아들이 기현을 만났다까지잖아 이제. 2부에서는 이제 복수한 얘기가 나오겠죠. 이제 가는데 그 프레맨들이 이제 여기 노출이 돼가지고 이제 퍼렇잖아요. 그래서 스파이스를 오래 보고 있으면 눈이 파래져요. 다 팔았습니다 눈이. 근데 이제 걔네들이 수가 적어서 그렇지 꽤 잘 싸울 것 같다는 느낌. 수도 많아. 왜냐면 막 여기저기서 흩어져서 살고 아프가니스탄처럼 통합을 한다면 수백만에서 수천만까지도 본다는 얘기가 있어. 그러면은 이건 또 징기스칸의 그건데 징기스칸이 그래요? 몽골족들이 엄청난 포텐이 있는데 약간 그러니까 나 그런 요소들이 되게 역사에서 따온 게 너무 많아. 여진한테 계속 지배를 받고 막 괴로웠던 이유가 따로 뿔뿔이 있었던 건데 징기스칸이 하나로 모으니까 얘네가 미친 듯이 이게 어떤 설쳤잖아. 사막 칸이네요. 그러면 어떻게 보면 실제로 그렇게 되거든. 아무튼 거기서 또 인상 깊었던 게 좀 생략된 것 중에 하나가 마녀단 스킬. 사람을 조종할 수 있는 능력. 보이스. 어조 피치를 조절하는 것만으로도 상대방을 명령을 내릴 수 있어. 거역할 수 없는. 꿀어 바로. 꿀어. 일어서. 일로 와. 저리 가. 근데 이거 하면 다 단순한 거밖에 못 하더라고. 여러 개 섞어서는 못 하는 것 같아. 야, 저 오는 길에 뭐 메로나 좀 사와. 이건 못 하는 것 같아. 할 수 있어. 안 시켜서 그렇지. 그러니까 급박하니까 자기가 칼 담그면 말을 못 하니까. 그때 막 그 병사들 서로 싸우게 하는 거 있잖아. 담궈. 저 새끼 담궈. 아니 이게 빨리 얘기하는 것밖에 없더라고.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거를 길게 말하는 동안 다른 애가 여기 위에를 갈 수가 있어. 급박한 상황이니까. 근데 아마 나가서 좌회전한 다음에 쭉 갔다 보면 뭐 세븐일레븐이 있을 거야. 거기서 올 때 메로나 뭐 2+1이니까 꼭 3개 챙기고 뭐 그렇게 하면 할 수도 있어. 계속 할 수도 있어. 근데 이 성량 이거 유지만 할 수 있다면 이 어조랑. 그러니까 데스노트도 사실. 누구 뭐 언제 어디서 죽는다 이걸 정해놓지만 그렇죠. 죽을 때 팔 벌려뛰기 10번 하고 죽는다. 이것도 적용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되니까 제가 봤을 때 그 보이스로 명령하는 것도 충분히 된다.
난 이 영화가 이렇게 플롯은 단순한데 뭔가 장엄하게 느껴지는 음악이나 화면이 많아가지고 그거 보는 맛이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음악이 계속 이런 거 있잖아, 막 이런 게 한시도 안 쉬고 나와. 2시간 반 동안. 한스 짐머 음향 감독이었어요? 예. 계속 장엄하지. 야, 장엄하지. 장엄해, 장엄하지. 계속 너무 계속 나와 이렇게. 그럼 요약하자면 이 스토리를 요약하자면 네. 제국의 황제가 있어요. 네. 모든 행성을 다스리는 이 가문이 또 있을 거예요. 황제 가문이. 이 아스트레이다스인가? 네. 이 가문이 있는데 요즘에 좀 핫해. 핫해. 옛날부터 있긴 했지만 거대해지고 있어. 공작가야. 그리고 하코넨이라는 데가 있는데 스파이스라는 게 굉장히 중요한 물질이고 필수 자원인데 하코넨 가문에서 몇십 년 동안 캐고 있었어.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가문이 엄청 세니까 이 황제 가문에서 누르려고 함정을 팠어. 그래서 채굴권을 주고 너네 앞으로 이주해라. 근데 하코네는 사실 그냥 빠진 게 아니었어. 황제랑 사실 또 따로 뒤로 결탁을 해서 얘네를 함정을 파서 왔을 때 공격을 해서 채굴권을 그대로 유지시켜주고 네. 먹는 거야. 그 가문 멸문시키고. 멸문시키고. 근데 하코넨이 이거를 수락한 이유는 원래 사이가 안 좋았어. 그래서 얘네도 담글 기회를 보고 있었는데 황제도 마침 담글 기회를 보고 있었고 그래서 이해관계가 맞아서 그렇게 된 거였어. 그렇죠. 근데 아스트라제네카 가문이 함정인 걸 알지만 네. 갔어. 왜 찝찝해? 하코넨이 순순히 갈 리가 없지. 나갔잖아. 뭔가 있겠거니 하고 갔는데 조심스럽게 갔는데 당했어. 이거죠. 배신자 때문에. 이거죠. 근데 그러면 그 군주가 가는 척하고 뭔가 좀 이렇게 플랜을 여러 개를 좀 짜놨어야 되지 않나? 아, 하코넨의 어떤 기습에 대비한 함정에 대비한. 자기 그 로얄 블러드들을 좀 본성에 좀 많이 남겨놓는다거나 여기 다 절멸당하면 뭐 한다, 자기가 안 간다거나 뭐가 한다거나. 근데 완전 몰빵해서 진짜 모든 가문의 전력을 아라키스에다 다 옮겨놓고 그냥 이릉전쟁하는 유비처럼 그냥 뒤지면 다 뒤질게요 그냥. 그렇게 가더라고. 태어난 날은 다르지만 뒤질 때는 한 날 한시에 갑시다잉. 거의 그냥 죽기를 작정한 거 같이 그냥 다 모아놓은 게 난 그게 조금 이해가 안 됐어. 그렇게 큰 가문이 아니랬어. 똑똑한 사람도 그렇게 많은 가문이 그렇게 큰 가문이 그 인간 컴퓨터가 잘못했어요. 여기서 군사를 한 명씩 데리고 있어. 그 인간 컴퓨터를 이제 멘타트라고 하는데 가문마다 한 명씩 있어. 그 눈까디 짚고 막 계산하는 친구들이 있거든요. 근데 아트레이다스 가문 멘타트가 늙었어. 3대째 지금 멘타트를 하고 있는 거야. 신형으로 교체를 못했어. 교체를 못했는데 성능이 떨어졌어요. 근데 너무 오랫동안 충신이어가지고 자르질 못하고 있었어. 실제로 진짜 설정이야. 인정 때문에. 왜냐 성능은 떨어졌는데. 만약에 그 멘타트가 제대로 돌아갔다면은 이것도 예측했겠죠. 남들 3080 껴가지고 하는데 970, 나만 지금 내장 970 내장 그래픽이래. 영상미가 아주 위에서 찍은 부감샷이 엄청 많더라고. 그래서 뭔가 되게 미술같이 보이는 게 많고 좋더라고요.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알았어? 봐봐요. 유해 박사가 독수리 공장님한테 가짜 어금니를 줘서 맞아요. 죽을 때 동기어진 하라고 주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끌려가잖아 이제. 네, 이제 하코넨 남자 호민영한테 끌려가잖아. 본부에 끌려가요. 그 공장님이 빨개 벗긴 채로 이제 무슨 이렇게 돼 있어. 빨개 벗은 채로. 형한테 가서 저한테 와가지고 이제 내가 왜 안 죽이고 그렇게 데려왔는지 모르겠다 생각해 보니까 얘기를 좀 들으려고 했던 것 같아. 근데 그 아저씨가 그 하코넨 남작 블라드미르 하코넨 남작은 체중이 수백 킬로그램이야. 그래서 못 걸어. 그래서 반중력 장치를 달고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 공중에 붕 이렇게 뜨는데 로브가 이렇게 길어가지고 일어서는 것처럼 느껴져. 러다이트 운동 때 또 그건 또 안 부셨네. 단순한 기계는 또 안 부셨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이렇게 일어나면은 진짜 기계예요. 무슨 키가 막 3m 되는 사람이 일어나는 것 같아. 근데 사실은 이제 공중에 뜨는 거지. 그런 장면들이 이제 좀 많이 나오는데 가장 인상 깊었던 게 이제 듀는 아라키스는 내 것이다라고 천명을 하는 장면이 있어. 그렇게 벌떡 이렇게 일어나가지고 I'm Dune 뭐 이러거든요. 근데 그 모습이 모래벌레 같다는 거야. 실루엣이. 근데 사실 그 모래벌레가 듀는 그 자체거든. 그래서 그거를 또 표현한 거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 그래서 아무튼 그 독수리 공장한테 가가지고 뭐라고 하는데 얘가 말하고 싶은 게 있어 보여. 그러니까 이제
이 새끼가 또 뭐 혹시 모르니까 실드를 딱 켜. 그래가지고 그 공장님이 유해 박사 말대로 어금니 깨물어서 독을 뱉어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 안에 있는 다 죽어. 가신들도 다 죽고 그래. 이 공작도 엄청 큰 데미지를 입었는데 안 죽고 무슨 천장에 번데기처럼 붙어가지고 살아있더라고. 부유장치 때문에 살았어. 그래서 무슨 그 시꺼먼 물에 들어가서 회복하고 있어요. 대단한 녀석이야. 걔도 죽은 줄 알았는데 안 죽었어. 그러니까요. 이게 독이 좀 가라앉는 성향인 그거였나 봐요. 공기보다 무거웠나 성격이? 봐. 원래 불나면 엎드려야 되는데 역으로다가. 진짜 근데 딱 발견했을 때 그 무슨 고시동굴 같은 데서 박쥐 발견한 거 같이 위에 있더라고 이렇게. 깜짝 놀랐어 나도. 그러니까 그 뚱땡이가 아니 새로운 종을 발견한 것 같은 느낌으로. 아주 기괴하더라고요. 기괴한 그 맛이 있더라고. 저게 뭐지? 이 느낌. 씨발 저거 뭐야? 어. 이게 학군에는 원래 좀 약간 옥구 같은 겁니다. 오크예요, 딱 봐도. 그러니까 폭력을 숭상하고 만약에 형이 10장이에요. 네. 내가 병사야. 담거. 음. 그럼 내가 10장이야. 맞아. 백부장이 있어. 담거. 백부장. 백부장이야. 근데 난 그게 말이 안 돼. 그렇게 아군도 언제든지 담글 수 있으면 기강이 잡혀 이게? 그런 놈들만 대장이 되는 거지. 그러면 언제든지 담그는데 아, 그래? 언제든지 담그잖아. 아, 그런가? 지들끼리 맨날 담그는 거야 그러면. 그리고 이 또 재밌는 설정이 이 방어막이 모래벌레들을 환장하게 한대. 그 진동 소리가. 그럼 키면 안 되는구나. 그래서 방어막을 못 써, 사막에서는. 그게 또 어떤 변수가 될 수 있다. 그리고 여기서는 이 프레멘 문화는 사막을 숭상하고 모래벌레도 숭상을 하거든. 그래서 모래벌레를 탈 수가 있어. 잠깐 나옵니다, 그 장면이. 탈 수가 있어요? 그 유도 장치로 모래벌레를 소환한 다음에 갈고리로 비늘에 걸어가지고 모래벌레를 타고 가는 게 어떤 이게 그거처럼 수상스키처럼? 약간 어떤 실력 거기서 약간 이거 먹어주는 그거야. 그게 굉장히 어려운 스킬이야? 성인식처럼 이렇게 그거를 해야 돼. 그래서 이게 그거랑도 참 비슷해요. 진짜 아바타 어떤 문화가 다른 종족에 섞여서 걔네들도 선지자 토르크막2 뭐 그걸 기다리고 있었잖아. 맞네. 너무 똑같아 플롯이. 그러니까 진짜 옛날부터 있었던 플롯이고 어떻게 보면은 거기 그 다 영향을 준 건데. 라이온 킹하고도 똑같잖아. 듄이 다 영향을 줬네. 신바잖아 지금 완전히. 그 거기가 평원이 이제 파괴되고. 근데 듄도 어떤 그런 기독교나 이제 그런 거에서 좀 많이 영향을 받아서 됐다. 그런. 왜냐면 메시아이기 그렇죠. 때문에. 네. 되게 그리고 이슬람 경전에 약간 성모 마리아처럼 보이기도 해요. 그 모습이. 그 엄마가. 그게 영향을 안 받는 작품이 없다. 사실상 서로 이렇게 영향을 계속 주고받고 자기 것으로 좀 약간 로컬라이징을 들어가고 하는 것이다. 그래서 저는 이게 65년도에 나왔을 때 인기가 없을 수가 없겠다. 어떤 출판사에서 그 출판을 거절하면서 이런 생각을 했었대. 그 출판사 직원이 나는 지금 일생일대 잘못을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닐까. 인간 컴퓨터인가? 미래를 안 해? 어떻게 알았지? 거기서 눈을 까디지면서 일생일대 실수를 저지르고 있는 게 아닐까. 듄 그 출판 계약 거절하면서. 근데 뭐 해리포터도 엄청나게 거절당했다니까 모르지 뭐. 우리도 그런 거를 K 듄을 한번 만들어 보는 시간을 나중에 한번 가져보죠. K 듄. 좋죠. 여러 가지 엄청난 설정, 종족, 신규 종족들을 마구 출시해서 그 종족의 알력 다툼. 삼국지를 베이스로 해서 춘추전국 시대 아예 다 엄청 많이. 근데 다 그런 요소가 너무 많이 들어있는 것 같아. 사실 뭐 스파이스도 사실 뭐 석유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은 스파이스. 석유가 한 곳에서만 난다면 스파이스. 인간의 문명 그 흐름대로라면 샌드웜을 양식화에 성공. 보통 그쵸. 샌드웜 양식화 성공 기사가 떠. 그렇죠. 어디 연구팀 샌드웜 양식화 성공. 그리고 모래송어잖아요. 작은 거는. 그렇죠. 유체는. 그렇죠. 유체 단계에서 스파이스 생산 성공. 더 안 커져. 소형화 성공. 소형화인데 스파이스는 생산이 스파이스만 성공. 나와. 그리고 스파이스 생산을 더 많이 하는 개체 드디어 유전자 계속 조작해가지고 엄청 성공. 많이 나와. 무슨 푸아그라 간 이만해진 거위처럼. 그러면은 야생 샌드웜 멸종시키고 야생 샌드웜이 만든 스파이스는 또 엄청 비싸. 그거는 약간 그냥 벌꿀하고 사양꿀 차이처럼. 그지. 그래서 거기는 이제 거대한 화분 같이 되는 거지. 그리고 아니면은 이제 좀 약간 다른 종족에서도 모래 조금 담아가지고 거기다 이제 좀 키워서 집에서 쓸 정도의 스파이스는 그래서 집에서 그냥 키우는 거야. 하는 거야. 그 상추같이 집에서 화분에다 조금 키우는 거지. 아니면 뭐 이렇게 등산 가면은 밑에서 팔고 있어. 자연산 스파이스 그치. 팝니다. 막 약간 맞춤법 틀려가지고 이렇게. 근데 양식은 표력이 자연산에 비해서 10분의 1밖에 안 된다. 또 그런 거 특징. 성분 차이는 없어. 그런데 또 기분이야 그냥. 기분이고 양식을 자연산으로 둔갑해서 팔던 조직 업자들 검거.
이게 K 듀니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음. 아직도 제가 버섯 설명회 얼마 전에 봤을 때 네. 아직도 양식에 실패한 버섯들이 있어요. 오. 송이는 실패 아직도 안 되잖아요.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데 송이는 자연산으로 먹어야 되고 그래서 그런 점도 좀 약간 인간 느낌은 아니다. 그냥 자연산대로 그냥 냅두는 것들이. 그리고 이 모래송어, 그러니까 모래벌레의 유충이 이 사막화를 가속시키는데 얘네 습성이 물을 빨아들여가지고 지하 저장고에다 이렇게 모아놔요. 자기들만 먹으려고. 지들만 먹으려고. 그래서 아래에 있구나 물들이. 그래서 그 어른은 이제 진동에 환장하는데 얘는 습기에 환장해. 그래서 만약에 사막에서 내가 죽을 것 같다. 그럼 최후의 수단으로 하는 게 모래에다 침을 뱉으면은 모래송어가 올 수도 있대. 그러면 모래송어가 나왔을 때 그 모래송어를 빨아먹으면 걔네는 집이 많거든요. 집이 많아. 살 수 있다. 그게 사막 생존법 중에 하나야. 근데 나중에 가면은 2, 3까지 가면은 진짜 어떤 이상한 일들이 많이 또 벌어지더라고요. 그 뒤에도 봤어요? 예, 말도 안 되는 그 설정을 본 거예요? 예, 봤어요. 근데 이거는 진짜 스포니까 나온 것만 얘기를 합시다. 아라키스의 인구 부양력이 안 좋을 것 같은데 프레멘들은 어떻게 그렇게 숫자가 많은지 궁금하네요. 그러니까 살기가 척박하잖아요. 일단 음식 구하기가 힘든데 뭐 먹고 사나 그 양반들은 모르겠어. 뭐 동물 있긴 있죠. 뭐 사막쥐 같은 거 보였잖아요. 그 사막쥐가 이제 주인공을 상징하는 동물인데 걔네 귀가 클로즈업이 되는 장면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걔는 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능력이 있어요. 귀에 맞아. 귀에 막 송글송글 땀이 맺히는데 맞아. 그게 물을 스스로 만들어내는 장면이야. 어. 근데 그게 어떤 주인공을 상징하는 동물이라고 하더라고. 왜요? 뭐 스스로 뭐 한다는 거겠죠. 쭈키마우스를 상징하는 거 아닌가요? 그럴 수도 있고요. 그러니까 듀의 주인은 하코넨이다. 왜냐? 쭈키마우스를 상징. 뭔 소리야? 그리고 걔가 이제 폴이잖아 이름이. 근데 거기 가서 이제 이름을 이상한 나라 아랍식으로 바꾼대. 무앗딥인가 뭐 그렇게 바꾼대요. 멋디비? 그래서 이제 어떤 이제 지도자가 되는 이야기가 이제 2부에서는 펼쳐진다. 무앗딥이 그 동물 이름이야? 아무튼 그렇게 재밌게 봤고 영상 자체가 영상미가 굉장히 좋습니다. 영상미가 좋고 나는 이뻐. 그러니까 이 영화는 좀 큰 화면에서 보는 게 의미가 있지 나중에 뭐 IPTV로 나왔을 때 보면 감흥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면은 이야기가 너무 단순하고 그 영상미랑 사운드로 좀 눌러주는 게 있거든. 근데 그게 만약에 없다면 조금 지루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나 오히려 시끄러워서 싫어하는데. 그랬어요? 나는 그리고 이제 그저께 베놈을 봤습니다. 숙면을 취했네 진짜. 재미없어요? 아니 난 너무 유치하고 나가고 싶었어요. 한 20분 정도 지났을 때 대사들이 너무 유치해서 참을 수가 없는 거야. 상황이나 이런 게 이렇게 나가고 싶었던 적이 얼마만이에요? 웬만해서 그런 생각 안 하죠. 나갈까 고민하는 게 거의 처음이었어. 난 티라노의 말토. 고민했었구나. 나갔어. 실제 나갔어. 왜냐면 앞에 주라기 공원을 틀어줬거든. 진짜? 되게 잔인하다 거기. 공룡 특집으로 해가지고 그것도 순서도 주라기 공원 다음에 티라노의 말토. 거기 되게 잔인하네 좀. 초등학교 때는 나갔어. 아무튼 나는 보다가 이제 한 숙면 취하고 일어났는데 영화 자체는 짧더라고. 1시간 20분? 왜 이렇게 짧아? 몰라. 엄청 짧아. 그냥 내야 돼서 낸 거네. 사실상 내야 돼서 낸 느낌이네. 어허. 그거 내가 봤을 때 원래 1시간 20분 아니었던 것 같아. 응? 다 촬영했어. 편집까지 다 했어. 시사했어. 야 이거 큰일 났는데 야 이대로 안 되겠는데? 내부적으로 난리가 난 거야. 야 이거 최대한 어떻게 해봐. 가지고 있는 소스로 최대한 완성도 있게 만들려다 보니까 되게 많이 썰었을 거 이제. 아무튼 너무 실망했습니다. 베놈은 다시는 안 볼 듯. 근데 그거 마블 아니야? 소니. 소니야. 듀는 뭐 좋았다. 베놈은 까땜이었다. 까대. 지금 뭐 이런 질문 있습니다. 듀니 SF의 반지의 제왕이라던데 반지의 제왕하고 비교해 보면 뭐가 더 재밌었나요? 글쎄요, 이거 단순하게. 근데 이거 반지의 제왕 끝까지 다 봤잖아. 주어도 다 봤죠. 근데 이거 듀는 아직 다 안 나왔잖아. 듀는 아직 안 나왔죠. 반지의 제왕 1편만 비교해 보죠 그러면. 1편도 그렇게 끝나니까 좀 비슷하게 재밌게 본 것 같아. 비슷한 정도. 재미로 봤을 때 반지의 제왕도 막 우와 엄청 재밌다 막 이런 건 아니었거든요. 그냥 와 이거를 야 이렇게 만들었네. 그냥 만든 거 자체가 신기한 거 있잖아. 엄청 극적이고 그 안에 캐릭터성이 막 너무 돋보이고 막 그런 거는 딱히 없었거든요. 그냥 그런 거. 그리고 나중에 게임이 나왔어요. 벤지. 나 그거 근데 그렇게 해도 돼요? 아무 상관 없는 거잖아. 간달프 같은 할아버지 이렇게 사진 찍어가지고 제목이 반지야. 아무 상관이 없어. 반지의 제왕하고 그냥 약간 너후나 같은 거야 진짜로.
아 이게 확대네. 지하철에도 광고 있더라고. 반지가 일반 명사인데 뭐 없다고. 이거 근데 진짜 잘 파고 들었다. 그러니까. 뭐 어떻게 할 수 없잖아. 반지라고 했는데 반지 그럼 다 못 써? 반지 정도는? 근데 너무 비슷해. 그러니까 그럼 이제 모래라는 제목으로 듄 같이 해도 되는. 콧구멍에 이거 뭐 꽂고 호수 같은 거 이렇게 서 있어도 되는 거야. 눈 파랗게 해가지고. 그 대머리 종족 하나 나오고. 그럼 막을 수가 없어. 맞아요. 모래라고 하지 마. 그리고 모델 호민 형이 갑자기 안녕하세요. 고기동 가문의 쭈어민입니다. 여기서 딱 등장해. 근데 누가 봐도 반중력 부유장치로 날아다니고 누가 봐도 폭력을 숭상하고 그렇죠. 교활하고 막 이래. 고기벌레 막 다니고. 고기벌레 다니고 하는데 제목 모래 이렇게 해서 터치를 못해. 터치 못하죠. 고기동 쌈바벌레. 고기동 쌈바벌레. 그러면 안 되죠. 아마 시작됐구나, 이게 시작됐어. 이제 유튜브에 올라오면은 시작했어. 아마 저의 어떤 발효 지식들을 이제 또 수정할 수 있는. 수정할 수 아마 교정을 많이 해야 될 거야. 내가 봐도 그렇죠. 채팅창에도 막 지적이 좀 많이 올라오는데 즉흥적으로 이 정도 지적이 나올 정도면 그렇죠. 이제 또 설정 잘 하시는 분들 근데 그게 필요합니다. 네. 교정해 주시면 그 댓글하고 같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보는 재미가 또 있죠. 이렇게 해서 마무리 짓죠.